많은 분들이 속쓰림이 있을 때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하고 잘 듣는 분들도 많지만 효과가 없어서 위산분비제가 잘 안 듣는 분들도 많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위산과 소화 효소들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분해하고 섞어주는 기관입니다. 단백질은 펩타이드로 분해되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되며 음식물은 유미즙 형태로 만들어져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 기능 핵심은 적절한 위산의 생성과 분비입니다. 만일 위산이 적절하게 생산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산의 기능은 크게 첫 번째로 단백질을 잘 분해해주며 두 번째로는 헬리코박터와 같은 병원균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살균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펩신을 활성화합니다. 네 번째, 내부인자를 활성화합니다. 다섯 번째, 담즙과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부식도 괄약근을 닫습니다. 일곱 번째, 유문 괄약근을 엽니다.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위산이 잘 생성되고 잘 분비돼서 활동하게 되면 음식물이 죽이 되어서 조금씩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위산 분비가 저하되신 분들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면 산성을 띤 소화물들이 십이지장을 자극해야만 담즙과 췌장 소화액이 나와서 나머지 음식물들을 분해하게 됩니다. 만일 위산이 저하되어서 이 산성된 소화물들이 십이지장이 잘 닿지 않는다면 담즙과 췌장 소화액 등도 잘 나오지 않게 돼서 소장에서도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즉 똑같이 고기나 회를 먹어도 누구는 쉽게 설사하고 배탈이 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위산 저하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위산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시는 말씀들은 다 비슷합니다.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라 해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지금은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면서 가슴 통증과 쪼이는 느낌이 많아요 라고들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약한 위산 분비 기능이 더 떨어져서 장기적으로는 위장 기능과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몸에 좋다는 걸 다 챙겨 먹는데 늘 비실거리고 툭하면 감기가 걸리고 잔병 치레가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몸에 좋은 걸 드셔도 위장에서 분해와 흡수가 안 이루어지니 비실비실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위산 분비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장애가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이 장으로 가면은 장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벽이 자극되어서 장 누수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알칼리성 위장관의 환자분들은 위에서 생산되는 위산의 부족 때문에 매우 다양한 전신 증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완전한 단백질 소화는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 단백질 대사 문제를 일으켜서 불완전한 소화로 인해서 구취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복부 팽창, 트림, 속쓰림, 속 부글거림, 항문 소양증 등은 모두 위산 저하되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위장 기능의 저하로 장이 뚫리게 된다면 약해진 장벽 사이로 빠져나간 독소들이 몸에 새어나가서 염증과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두통, 피로, 알러지 질환, 면역 질환, 관절통, 복부 팽만감, 근육통, 불면, 불안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위장관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해서 흡수를 잘 못하기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가 줄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 가지를 잘하면 아플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 저하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주로 노화, 항생제 과다 사용, 헬리코박터 감염, 만성 스트레스, 설탕, 가공식품, 고탄수화물 식이법, 급하게 먹는 습관, 진통소염제의 장기 복용, 위산 억제제의 과다 사용, 시보라고 하여 소장 내 세균의 과다 증식, 음식 민감성 등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게 되면은 위 점막층이 얇아지고 분비선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렇게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은 하부식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들을 조절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척추의 앞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목 부분 등으로 인해 체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러한 척추신경과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와 식도를 이어주는 하부식도 괄약근 횡격막에 있는데요, 이러한 신경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는 제산제 혹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합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위산분비가 저하돼서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완화된 듯 느껴지고 음식을 넘기는 게 잠깐은 괜찮아지지만 장기 복용 시는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즉 위산분비가 억제되면서 위에 얘기한 소화기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위산은 위로 들어온 음식물들을 살균하는 기능을 갖는데요, 그런데 위산분비 기능이 저하돼서 이러한 살균 기능이 약화된다면 살균되지 않은 나쁜 균들이 장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장내 세균 불균형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나쁜 세균이 과다 증식되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위산 기능이 저하되면 장운동도 함께 저하되기 때문에 세균들이 쉽게 증식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면 장벽에 지속적인 손상을 가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흡수가 저하됨으로써 영양결핍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화 기능의 저하로 체내의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며 악성빈혈, 뇌기능 저하 및 뇌질환, 혈관오염,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덜 소화된 음식 조각들이 쉽게 혈류로 진입되면서 인체에 독소가 유입되게 됩니다. 혈관에 이러한 염증과 독소 물질들이 많이 흘러다니게 된다면 염증 질환과 알레르기, 자가면역 등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또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즉 내 몸이 건강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길 원한다면 내 위장 기능이 멀쩡한지,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산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인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명치가 꽉 막힌 듯 하면서 소화가 안 된다, 자주 체하고 울렁거린다, 밥을 먹으면 배가 빵빵하고 명치 부분을 누르면 딱딱하다,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과식한 것처럼 트림과 복부 팽만감이 있다, 속쓰림, 위염, 소화불량, 변비 혹은 설사 등의 위장관 기능 증상들이 많습니다.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특히 음식물 중 육류 혹은 어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더 안 된다. 영양분인 단백질, 지방, 철분 등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손톱이 쉽게 부셔지거나 빈혈이 자주 발생한다. 항상 만성 피로와 근육통을 달고 산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위산 기능 저하를 쉽게 알 수 있는 검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 검사법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물질로서 위 안에 들어가서 위산과 결합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서 트림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아침 공복에 베이킹소다 티스푼 하나와 반컵의 차가운 물을 마시고 트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잽니다. 위산분비 기능이 충분하신 분이라면 금방 트림이 나오게 되겠지만 3분 이상 걸리게 된다면 위산분비 기능이 저하된 위장기능 저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트림이 나오는데 5분 이상 걸린다면 위산분비가 많이 저하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분비가 규칙적으로 나오게 충분히 습관을 들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위산산도를 낮추게 하는 과도한 수분 섭취도 금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발효균으로 위장과 소장대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발효식초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식초를 물로 희석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육류를 먹기 전에 이렇게 희석한 식초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튼튼해지기 전까지는 위장에 부하가 되는 고기는 조금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위산분비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반찬 중에서 고기 반찬과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도 위산분비 기능 정상화에 도움이 됩니다. 위산 기능 저하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에는 한의학적 치료로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소화하기 힘든 음식물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소화 흡수하기 좋은 음식들을 먹는 건강한 편식 습관을 위해서 체질 식단을 하는 것이 가장 추천됩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신맛의 약재들,
오미자, 산수유, 지왕 등의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처방으로는 사심탕, 독활지향탕 등의 처방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위와 식도가 통과하는 횡격막을 풀어주는 치료법도 중요하고요. 위와 간담, 소화기관들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척추와 체형을 바로잡아주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